서정주의 견우의 노래 보겠습니다. 이 견우하면 당연히 직녀가 나올 것이고, 따라서 여기는 사랑과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정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 역설을 통해서 이별의 아픔이 그 만남, 그리움에 대한 열정과 만남의 환희로 이렇게 형성화됩니다. 그래서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지 그리움의 열정이 커지고 그것이 만남의 환희로 그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. 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.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뭐 고3인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. A하고 B하고 있다고 치는데 둘이 그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그 공부는 안 하고 시시덕거리고 놀러 다닌다고 치면 얘들 1년 후에 그 종로나 대성학원에서 만날 겁니다. 서로 비참하게. 이럴 때 어떻게? 그렇죠? 그 쓸데없는 만남 자제하고 자기 일을 다 하고 공부하는 거겠죠.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서 만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기쁨과 환희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지 오히려 그것은 만남에 있어서 이 환희를 높여준다는 역설의 구조만 이해하면 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. 따라서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. 이게 역설이죠.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.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한다. 이러한 단절이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되죠. 그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고 있는 은하수 물살과 그것을 갖고 있는 바람, 염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염원이 물살로 인한 단절로 이어졌을 때 나중에 만남의 기쁨이 커진다. 그림을 위해서는 은합물 역시 단절입니다. 푸른 은합물 그렇지만 이 푸른 은하에서 그리움에 단절이 있을 때 그것이 그리움과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. 이런 뜻이 됩니다.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, 그렇죠? 오롯한 완전한 이런 자리인데 돌아서는 갈 수 없는 막다른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 그리움의 자신만이 있어야 한다. 그렇다면 그동안 이 그리움 속에서 그리고 이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입니다. 직녀야 번쩍이는 모래밭에 돋아난 풀싹을 나는 새이고 이거는 누구 일입니까? 자기입니다.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암소를 먹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직녀는 또 뭡니까? 자빠져 울지만 말고 너도 어떻게 구름 속에서 배틀에 북을 놀리고 그렇죠. 부지런히 일하고 눈썹 같은 발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7석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만남의 날이죠. 이 만남의 날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대는 뭐하라? 배틀에 북을 놀려서 비단을 짜고 나는 어떻게 풀싹을 쎄서 어떻게 암소를 먹이는 자신의 직분과 소임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랬을 때 이 만남이 어떻게 더욱 의미가 깊어질 것이다. 그리고 이런 만남의 기쁨은 이별이 있기에 또 완성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런 역사를 구조를 통한 이별의 아픔 그리고 그것의 승화 이것이 견우의 노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. 설명 마칩니다.